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자, HLB 지금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21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5월 달입니다. 5월 달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23년 5월 7일인가 18일인가에 HLB에서 실제 FDA에 판매 허가 신청을 넣었고요. 기본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통념상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적용되면서 12월 달에, 그쵸? 5월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앞선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 반등하는 폭이 크다 보니까 여기 고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조정은 23년도에 스타주로 떠올랐었던 에코프로에도 충분히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실제 시세가 나왔었던 그 폭을 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의 시세가 여기 한 달, 두 달, 세 달 2월, 3월, 4월이죠. 23년도 이렇게 시세를 내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에 대한 폭이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그런다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그쵸? 이런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상황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쵸? 이런 선반영하는 구조를 봤을 때 정확하게 이런 구간을 만들어낸다. 그쵸? 이게 HLB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그쵸? 그룹사들의 움직임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FDA에는 그쵸 판매 허가 신청이 지금 들어갔는데 뭐 통과가 될까 말까 뭐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뭐 좋은 얘기로 뭐 받아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 있는 건 사실인데 올라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된다. 근데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돈이 들어온다는 건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은 어떤 것보다 빠르게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보고 돈을 본다는 건 그쵸? 주가의 앞을 본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확인돼 있는 가장 빠른 지표를 보는 거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최근에 나왔었던 조정은 뭔가 나빠서 그 조정이 나온 게 아닙니다.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고 이런 구조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쵸 주식시장의 시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시세 원리를 이해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습니다. 자, 그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내용 보세요. HLB에 대한 뉴스입니다. 자, HLB 리보세란이 미국 진료 지침에 등재 신청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관련돼 있는 움직임들 그리고 미국 CPI 발표 경계감에 따른 뭐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권 마감됐었다 뭐 이런 것들 다 내용들이 있죠. 근데 여기 CPI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CPI가 주는 미증시에 대한 영향이 크고 CPI 결과에 따른 금리 방향성으로 인해서 HLB에 대한 주가 변동폭도 커질 것은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CPI가 높게 발표돼요. 그럼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 탄탄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몇 프로죠? 5%죠. 5.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즉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중금리로 간다, 저금리로 간다 이것도 말들이 많지만 이거는 어차피 다 예상치에 지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게 팩트잖아요. 5.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쵸 CPI가 계속해서 높게 나와요. 금리를 늦게 낮춤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그쵸? 여기서 3월 달에 상승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없어졌다. 그쵸? 없어졌다. 근데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뭘 해야 돼요?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이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식은 선반영하고 선반영이라는 건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먼저 움직였다는 건 우리가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른 지표를 보고 있다는 거니까 이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와 있는 뭐 FOMC에 대한 내용, 뭐 금리를 뭐 동결한다,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춘다, 이건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동성이 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느냐 안 갖춰지느냐는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상승한 게 금리 인하를 먼저 예상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분 한 요 정도는 금리 인하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뭔가 자금 구해지기가 쉬워지고, HLB는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뭔가 뭐 이슈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이거 팔면 못 삽니다. 그리고 팔고 살 정도의 능력을 갖추려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가격 전략이고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단기 뭐라 그랬어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다. 이 내용을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제가 실제 매매하는 타점, 그쵸?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점을 무료로 다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공부해서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실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제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HLB가 내려간 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쵸? 이게 늦춰질 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지금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쭉 나왔었던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 구간,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왜 나와요?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즉 가격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추가적인 악재가 있다, FDA에 뭐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싹 다 무시하시고 지금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내용을 진짜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군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이 최근에 강하죠. 근데 최근에 강하기 전에 뭘 만들었죠? 신고가 구간. 그리고 신고가 구간을 만들면서 뭐 했죠? 저는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중간중간 뭐 손절하는 구간도 있고 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든다?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실시간 타점을 공유하는 방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HLB 타점을 실제 문자로 보내드린다는 내용은 HLB에 대한 내용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소통방에서는, 그쵸? 제가 실제 타점을 잡아서 매매하는 부분, 이런 종목군들을 다 공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시장가 매수 8시 55분, 시장가 매수 8시 56분 모두 다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되고요. 여기 요날 10% 올라간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했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KSP. 자,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로보택시를 실제 상용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KSP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 그쵸? 그랬을 때 화요일 날 3% 정도의 상승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요. 여전히 장 시작 전에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 구간에 공략이 들어갔다. 자, 그 밑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7% 상승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뭐가 됐죠? 그렇죠. 매수 들어갔고 매도까지 진행한 결과 어때요? 뭐 큰 수익을 낸 건 아닙니다.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종목군들 말고도 실제 완료된 매매를 보면 최근에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세요. 3월 달에 뭐 75% 수익, 정확하게 걸린 시간은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뭐 DI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 결과 8%, 13%, 그리고 1월 달은 31%에, 그쵸, 엄청난 수익을 냈고 모두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한다는 점, 그쵸? 그리고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HLB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쵸? 이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문자로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면 다른 종목들까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까지도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쵸? 뭐가 가격이 그러면 HLB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나쁠 내용이 있다는 건데 지금 HLB는 단기간에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을 해소하는 그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조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정도 그냥 밀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매매를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을 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종목을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종목군들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주식시장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만을 추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강한 종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